혹자는 이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라는 것은 무엇을 즐긴다는 거죠. 이 정권은 아마추어 정권이 아니고 프로 정권입니다. 프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는데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나 한번 즐겨보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얼른 보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모순되고 자가당착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표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추어 정권이 아니고 프로 정권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모순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고부동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은 대북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사실 사회 곳곳을 보면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그리고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 전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서 13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을 때 대통령이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로 이거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하고 청와대 수석회의를 하기 전에 묵념을 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물에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에서 빠진 사람만 국가적인 책임입니까? 제천에서 지금 헬스장에 불이 나서 현재까지 사망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기사에 나온 바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도 국가의 책임이니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또 한 번 묵례를 하겠죠. 그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청와대 수석회의 하기 전에 모든 국가의 사소한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묵념을 할 것인가요? 저는 그 일관성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얼마 동안만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고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9,400여 명, 그 다음에 강제적인 최저임금 증가, 그리고 노숙자에게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기초연금 올리는 것, 그리고 5세 이하 아동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누구든 돈 받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고 기업들을 목줄을 쪼는 겁니다. 기업들 목줄을 쪼는 것이 청년 실업을 없애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공무원들을 만 명이나 가까이 9,400여 명에 대한 공무원을 새로 충원을 하고, 그리고 진짜 노조들에 대한 귀족 노조들에 대한 과격 노조 출신을 우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이 정권 내의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83조라고 합니다. 기업은 먼저 기업을 활성화시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83조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그리고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갔으니까 상하원 통과하고 대통령이 갔으니까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자신이 이것을 주장했으니까 반대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법인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보다 높아진 법인세에
한국의 기업이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일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러나 정부는 외국에 나가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 규제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높임으로써 부담을 주는데 과연 기업이 일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리고 기업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청년 일자리가 생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언론 광고나 다른 곳에서도 광고를 일체 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잘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심정을 100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에 대한 전문 인력 크게 늘리지 않고 지금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 대테러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예산 구체적으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대북 정보 그리고 대테러 정보에 대한 엄청난 전문 인력은 갖다 붙이지 추가하고 예산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정원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 제정할 때에 만절 필동이라 황하에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여러 굴절을 거쳐 굽이굽이 흐르지만 결국 동쪽으로 간다. 우리도 중국으로 향한 이 옛날과 같이 당신네들 위에 두고 우리가 그에 따르는 것, 한중 관계 우리가 아래로서 그 예의를 지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물론 다른 해석을 지금 청와대에 내놓고 뭐 외교관들 다른 얘기, 사필기정이라는 뜻이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그 서명을 남긴 것은 이 한중 관계의 분위기를 볼 때 결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귀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점쯤 민주당 대표 추미애 당대표는 중국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중국몽이 뭡니까? 중국을 중심해서 전 세계는 중국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서 주변 국가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점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소국으로 그 옆에 어울려져 있겠다라는 것을 이루라고 축사를 해줬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한중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얘기가 한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건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말을 맞췄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건 북한에게 얻어 터지건 미사일이 날라오든 핵폭발이 되든 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는 사드가 봉인됐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한 게 10월 31일입니다. 그 후에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중국은 심심하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게 트집을 잡거나 그것을 한국을 압박시키거나 혹은 한국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오도록 하는 무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드 카드를 계속 들고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그에 대한 항변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국가 간 중요 행사가 끝나면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논평 혹은 설명은 거의 대부분 경우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언, 부언 혹은 취소 혹은 말바꾸기 수차례의 해명이 뒤따릅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평가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까? 2년째 수배 중인 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은 버젓하게 얼굴을 드러내는데도 경찰은 수배하기는커녕 경찰뿐만 아닙니다.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사무실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러 아련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사의 당대표실을 18일 이후부터 검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하는 얘기가
추미애 당대표는 좀 지켜보자.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내부에서 하는 얘기는 28일 민노총 선거 결과가 나오면 자진해서 해산할 거다. 28일 동안 28일까지 기다리자는 것 같습니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하는 행동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우습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국민 모두가 한중회담 성과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만 120%의 목표 달성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해오던 이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로 출발한 다음 날 출국을 알리고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동명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UAE와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UAE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걸 다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설사 탄핵되어서 지금 감방에 구속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과와 공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덤태기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UAE의 원자로 건설 수주를 이명박 대통령 때 20조를 하고 추가 54조를 해온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리고 UAE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상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인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박정부가 잘못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그것을 무마하도록 갔다? 이것도 국민 우습게 알고 하는 얘기죠. 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국방부 차관, 국정원 차장까지 대동한지 몰라도 UAE 원자로 공사비가 현재까지 3조 5천억이 들었는데 우리 정부가 받은 것이 3조 1천억이고 4천억을 아직 못 받고 공사비는 지연되는 가운데 공사가 응거주춤하고 있다라는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도배를 하자 청와대에서 즉각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항변을 했습니다. 사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것을 사실 무근이라고 하려면 그것이 사실 무근인 이유, 진작한 이유를 밝혀야죠.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의 모든 사실을 제쳐두고라도 저의 관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끄는 것은 탈원전 정책입니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인가 전부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원자로 연구가, 원자로 전문가, 원자로 기술자, 원자로 사업가들이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 원자로 에너지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환경 피해가 환경 오염이 가장 적은 에너지 수급 방안이라고 수없이 되풀이하지만 그에 반해서 신에너지, 원자로 아닌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해야 되는 만큼 기후에 따라 그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토론회, 심지어 외국의 탈원전, 세계 탈원전 회장까지 이 원자로야말로 환경오염이 가장 낮은 정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또 외국에서 도리어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얘기해주고, 만약에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1위가 아니라면은 이번 영국의 원자로 건설 계약에 우리가 일본 도시바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따냈습니다. 영국이 눈 감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뒷소문으로는 영국이 한국의 원자로를 선택하도록 많이 도와줬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미국이 도와줬더라도 영국이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면은 선택했을까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원자로를 빠른 시간 내에 수명을 단축해서 폐쇄하든지 추가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는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웃기게도 산자부 장관은 또 원자로 이 계약을 위한 홍보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이 정부가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의 약속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약속한 것도 국가의 상황이 달라지면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대해서 조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할 경우에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에 문제가 있지만, 국민 전부가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끈질기게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탈원전 정책을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원자로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원자로를 없앤다는 것은 원자력을 키우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원자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핵 개발 능력조차도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들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원자로를 다 폐기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단계인지도 모르죠. 그것을 중국과 약속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원자로 한 대도 없이, 한 기도 없이 원자력을 생산할 상황조차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누가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이 탈원전, 소위 말하는 원자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건설하지 않겠다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한번 추구해보겠다고 하던 국가들이, 속속들이 독일, 영국, 중국은 뭐 신재생에너지 처음부터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만, 중국 지금 원자로가 10국인데 2030년까지 120기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완전히 원자로 제로로 가겠다고 했다가 그 후 원자로를 75% 감하겠다고 했다가 그 후 유야무야 하다가 지금 다시 원자로 건설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만 유독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 실장의 UAE로의 급한 방문은 분명 UAE 측과의 UAE 측으로부터 엄청난 통보가 왔으니까 수습하러 간 건 사실입니다. 정말 UAE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고 동명부대를 격려하러 갔다면, 그렇게 생색내기 좋아하는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이 정부가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신문에 도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두 가지를 볼 때,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볼 때 저는 한국 정부의 현재 탈원전 정책이 계속 목구멍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진위를 짐작하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왜 임종석 실장은 UAE를 그렇게 급히 방문했는지 말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바카라 원전 수주와 관계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라면 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탈원전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키움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선거 때 빚진 환경단체에 대해서 농공행상을 빚을 갚기 위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석은 너무 나이브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까요? 차제에 정부는 왜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와 연계돼서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한 이유, 그리고 지금 이런 정책을 끌고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한 정책 플러스 특히 탈원전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리고 변함없는 일관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청와대가 어떤 행사가 있고 반드시 거기에 붙여서 나오는 청와대의 회견 내용이나 발표 내용들이 사건에 따라서 아니면 행사에 따라서 항상 서너 차례 바뀌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일관성을 보이는 이 정부를 아울러서 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추구해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공무원들을 만 명이나 가까이 9,400여 명에 대한 공무원을 새로 충원을 하고, 그리고 진짜 노조들에 대한 귀족 노조들에 대한 과격 노조 출신을 우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이 정권 내의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83조라고 합니다. 기업은 먼저 기업을 활성화시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83조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그리고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갔으니까 상하원 통과하고 대통령이 갔으니까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자신이 이것을 주장했으니까 반대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법인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보다 높아진 법인세에 한국의 기업이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일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러나 정부는 외국에 나가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 규제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높임으로써 부담을 주는데 과연 기업이 일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리고 기업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청년 일자리가 생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언론 광고나 다른 곳에서도 광고를 일체 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잘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심정을 100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에 대한 전문 인력 크게 늘리지 않고 지금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 대테러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예산 구체적으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대북 정보 그리고 대테러 정보에 대한 엄청난 전문 인력은 갖다 붙이지 추가하고 예산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정원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 제정할 때에 만절 필동이라, 황하에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여러 굴절을 거쳐 굽이굽이 흐르지만 결국 동쪽으로 간다. 우리도 중국으로 향한 이 옛날과 같이 당신네들 위에 두고 우리가 그에 따르는 것, 한중 관계 우리가 아래로서 그 예의를 지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물론 다른 해석을 지금 청와대에 내놓고 뭐 외교관들 다른 얘기, 사필기정이라는 뜻이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그 서명을 남긴 것은 이 한중 관계의 분위기를 볼 때 결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귀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점쯤 민주당 대표 추미애 당대표는 중국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중국몽이 뭡니까? 중국을 중심해서 전 세계는 중국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서 주변 국가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점,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소국으로 그 옆에 어울려져 있겠다라는 것을 이루라고 축사를 해줬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한중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얘기가 하고,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원자로를 빠른 시간 내에 수명을 단축해서 폐쇄하든지 추가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는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웃기게도 산자부 장관은 또 원자로 이 계약을 위한 홍보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이 정부가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의 약속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약속한 것도 국가의 상황이 달라지면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대해서 조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할 경우에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에 문제가 있지만, 국민 전부가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끈질기게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탈원전 정책을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원자로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원자로를 없앤다는 것은 원자력을 키우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원자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핵 개발 능력조차도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들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원자로를 다 폐기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단계인지도 모르죠. 그것을 중국과 약속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원자로 한 대도 없이, 한 기도 없이 원자력을 생산할 상황조차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누가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이 탈원전, 소위 말하는 원자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건설하지 않겠다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한번 추구해 보겠다고 하던 국가들이, 속속들이 독일, 영국, 중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 처음부터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만, 중국 지금 원자로가 10국인데 2030년까지 120기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완전히 원자로 제로로 가겠다고 했다가 그 후
원자로를 75% 감하겠다고 했다가 그 후 유야무야 하다가 지금 다시 원자로 건설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만 유독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 실장의 UA급의 혹자는 이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라는 것은 무엇을 즐긴다는 거죠. 이 정권은 아마추어 정권이 아니고 프로 정권입니다. 프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는데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나 한번 즐겨보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얼른 보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모순되고 자가당착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표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추어 정권이 아니고 프로 정권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모순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고부동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은 대북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사실 사회 곳곳을 보면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그리고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 전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서 13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을 때 대통령이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로 이거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하고 청와대 수석회의를 하기 전에 묵념을 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물에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에서 빠진 사람만 국가적인 책임입니까? 제천에서 지금 헬스장에 불이 나서 현재까지 사망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기사에 나온 바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도 국가의 책임이니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또 한 번 묵례를 하겠죠. 그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청와대 수석회의 하기 전에 모든 국가의 사소한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묵념을 할 것인가요? 저는 그 일관성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얼마 동안만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고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9,400여 명, 그 다음에 강제적인 최저임금 증가, 그리고 노숙자에게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기초연금 올리는 것, 그리고 5세 이하 아동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누구든 돈 받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고 기업들을 목줄을 쪼는 겁니다. 기업들 목줄을 쪼는 것이 청년 실업을 없애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탄핵되어서 지금 감방에 구속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과와 공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덤태기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UAE의 원자로 건설 수주를 이명박 대통령 때 20조를 하고 추가 54조를 해온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리고 UAE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상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인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그것을 무마하도록 갔다?
이것도 국민 우습게 알고 하는 얘기죠. 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국방부 차관, 국정원 차장까지 대동한지 몰라도 UAE 원자로 공사비가 현재까지 3조 5천억이 들었는데 우리 정부가 받은 것이 3조 1천억이고 4천억을 아직 못 받고 공사비는 지연되는 가운데 공사가 응급주춤하고 있다라는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도배를 하자 청와대에서 즉각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항변을 했습니다. 사실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그것을 사실무근이라고 하려면 그것이 사실무근인 이유, 진작한 이유를 밝혀야죠.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의 모든 사실을 제쳐두고라도 저의 관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끄는 것은 탈원전 정책입니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인가 전부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원자로 연구가, 원자로 전문가, 원자로 기술자, 원자로 사업가들이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 원자로 에너지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환경 피해가 가장, 환경 오염이 가장 적은 에너지 수급 방안이라고 수없이 되풀이하지만 그에 반해서 신에너지, 원자로 아닌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해야 되는 만큼 기후에 따라 그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토론회, 심지어 외국의 탈원전, 세계 탈원전 회장까지 이 원자로야말로 환경오염이 가장 낮은 정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또 외국에서 도리어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얘기해주고 만약에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1위가 아니라면은 이번 영국의 원자로 건설 계약에 우리가 일본 도시바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따냈습니다. 영국이 눈 감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뒷소문으로는 미국이 영국이 한국의 원자로를 선택하도록 많이 도와줬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미국이 도와줬더라도 영국이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면은 선택했을까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건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가 말을 맞췄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건 북한에게 얻어 터지건 미사일이 날라오든 핵폭발이 되든 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는 사드가 봉인됐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한 게 10월 31일입니다. 그 후에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중국은 심심하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게 트집을 잡거나 그것을 한국을 압박시키거나 혹은 한국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오도록 하는 무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드 카드를 계속 들고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그에 대한 항변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국가의 중요 행사한 국가 간 중요 행사가 끝나면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논평 혹은 설명은 거의 대부분 경우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원, 부원 혹은 취소 혹은 말 바꾸기 수차례의 해명이 뒤따릅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평가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까? 2년째 수배 중인 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은
버젓하게 얼굴을 드러내도 경찰은 수배하기는커녕 경찰뿐만 아닙니다.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사무실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러 아련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사의 당대표실을 18일 이후부터 검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하는 얘기가 추미애 당대표는 좀 지켜보자.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내부에서 하는 얘기는 28일 민노총 선거 결과가 나오면 자진해서 해산할 거다. 28일 동안 28일까지 기다리자는 것 같습니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거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하는 행동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우습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국민 모두가 한중회담 성과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만 120%의 목표 달성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해오던 이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로 출발한 다음 날 출국을 알리고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동명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UAE와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UAE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걸 다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설사